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건강클리닉 MC 최은정입니다. 당연한 듯 자리 잡은 우리의 일상 속의 경향들이 우리의 손과 발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손발 질환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은병원 손명환 원장님을 모시고 손발 질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손 부위의 저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별히 다친 기억이 없는데 이 손과 손목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손목 통증이 큰 병으로 발병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인 만큼 이 통증이 지속되게 되면은 많은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손목 통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 외상과염이라고 하는 테니스 엘보, 또 디쿠에르뱅시 이런 병들이 있고요. 그 외에 손에 생기는 종양이 생기는 결절종 같은 것이 있게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손에서 발생하는 그 질환이 무척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질환들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원장님, 저는 방아쇠 하니까 총이 딱 떠오르는데요. 방아쇠 수지는 어떤 질환일까요? 네, 이 병이 물론 총에다 비유를 한 건 맞습니다. 이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거나 이 펼 때 이 제한이 생기면서 마치 그 총의 방아쇠를 당길 때처럼 이 딸깍거리면서 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반복된 자극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부어올라서 힘줄이 통과하는 그 터널에 걸려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것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 발병하는 것이 방아쇠 수지로서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증상이 더 심해지고 이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이렇게 펴지지 않는다든지 손가락이 펴진 채로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일단 방아쇠 수지가 발견이 되면은 약 6개월 정도는 마사지와 같은 이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정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생후 만 2 내지 3세의 경우에 약 한 1cm 정도의 그 피부 절개를 통해서 그 활차를 갖다가 절개해 줌으로써 이 정상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천적 방아쇠 수지의 경우는 이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나 특히 가정주부에게서 많이 발병하는데요. 이 손바닥 부위에 이 딱딱하게 만져지는 어떤 종물, 혹 같은 게 만져지고 그 다음에 통증을 수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증상이 자꾸 심할 경우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게 되면 손가락을 잘 펴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이 후천적 방아쇠 수지의 경우는 이 엄지하고 이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천적 방아쇠 수지와 마찬가지로 이 초기에는 수술을 잘 하지 않고 외래에서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나 약물 치료를 갖다가 해서 경과를 보다가 역시 그 정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에 앞에서 말씀드린 종물이 만져지면서 손가락을 잘 펴지 못하고 구부리지 못하면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엄지손가락 두 번째 주름살 밑에다 절개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걸리는 터널 쪽에 걸리는 종물 및 이 활차를 절개하는 이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잦아지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에 관련된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떤 질환일까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 손목 앞쪽에 이 피부 조직 밑에 이 손목을 이루는 뼈하고 인대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작은 통로가 이 수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관이 좁아지거나 이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 손바닥이나 이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평생 이 질환에 걸릴 확률이 약 한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팔에서 발병하는 신경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저림과 함께 운동장에도 함께 나타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떤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내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예,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검사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한 1분 정도를 보면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린 현상을 알 수 있는 이 팔렌 검사를 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건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초기 증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염 진통제라든지 이 스테로이드 국소 조사 그리고 부모 고정을 통해서 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치료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거나 이 증상이 자꾸 심할 때는 그 수공간을 넓혀주는 이런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최소 절개술과 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절제술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내시경적 절제술은 손목 부위를 한 1cm 정도만 절개한 다음에 그 절개 부위에 대한 내시경을 넣어서 아래 위에 이 압박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 방법은 이 절개 부위가 작아서 그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그 회복이 빠르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는 외상과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외상과염은 어떤 질환일까요? 네, 외상과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과 손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이 팔꿈치 관절 주위에 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나 가정주부, 특히 근로자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이 외상과염은 이 팔꿈치에서 손등에 이르는 손목과 손을 펴는 힘줄이 부분적으로 이 파열이 나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외상과염은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이 외상과염, 일명 그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은 그 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팔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증이 만성일 때는 온찜질을 한다든지 이 초음파를 갖다 댄다든지 등의 그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그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치료를 해보는 것이 첫째 목표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그 ESWT라고 하는 그 체외 충격파 시술이라는 방법이 나와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와 같이 그 비수술 요법의 도입으로서 이 테니스 엘보, 우리 외상과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손의 종양의 약 60%를 차지한다는 결절종, 이 결절종은 어떤 질환일까요? 이 질환은 우리 손목을 사고 있는 관절막이나 이 점액락이 터지면서 그 관절액이 그쪽으로 새어나와서 이 투명한 젤리 같은 주머니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움직임이 많은 이 관절이나 관절 주변 힘줄막 인접 부위에서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종양의 크기는 콩알만한 것부터 커지면 밤이나 대추 크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이 손등에 생기는 결절종으로 대부분 손목을 구부리면은 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만큼 톡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혹 형태로 유지되고 큰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체중을 지탱하는 기관이죠. 인체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발에서 발병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발, 발이 건강해야 이 전신이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발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의 일부입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외부 조건과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서 발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연골의 퇴행성 변화와 외상으로 인해 발병되는 이 발목 관절염과 그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는 무지외반증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인 발 질환이 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발 질환으로 발목 관절염과 무지외반증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무지외반증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장님, 무지외반증은 어떤 질환일까요? 무지외반증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은 그 엄지발가락
주위에 붓고 특히 엄지발가락 두 번째 마디가 이렇게 안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으로 변형이 되는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초기의 경우에는 다 똑같이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신발 문제인데 이 볼이 넓은 신발을 좀 신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그런 치료 방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무지외반증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실행하는 것 외에는 정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저희 병원 정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술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좌측에 보이는 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많이 휘어진 상태의 사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로는 엑스레이 상에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발의 각도를 재어서 그 각도가 예를 들면 15도, 20도, 30도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첫째 발가락의 그 중족골을 갖다가 절골술을 통해서 이렇게 변형을 바로 주는 방법인데,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좌측에 보이는 이 술전에 변형이 되어 있는 무지외반증이 이 절골술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정상적인 발 모양을 갖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엄지발가락의 절골술을 통해서 변형된 이 엄지발가락을 바르게 해주는 무지외반증의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목관절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목관절염은 어떤 증상일까요? 우리 몸의 발목 관절은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발은 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뼈하고 뼈 사이를 연결하는 인대는 발목 관절을 고정시켜 외력으로부터 발목을 보호해 주는데요. 이러한 발목 관절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은 흔히 알려진 관절염입니다. 발목 관절염은 초기에는 이 통증이 발생하거나 쉬면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날수록 걷거나 앉고 설 때에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심하게 되면 관절이 붓고 발목 부위가 시려서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소염 진통제라든지 근육 이완제 등의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우리 하이알루론산이라는 어떤 관절 주사를 써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치료법으로도 정상이 호전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미세 천공술을 한다든지 자가 연골 이식술을 한다든지 혹은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관절 고정술까지, 혹은 더 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서 통증을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손과 발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치료의 필요성까지 모두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이나 발에 발생한 질환들을 가볍게 여기고 치료를 미루다 이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무리가 생겼을 때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나 발에 나타나는 통증은 다른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조기에 치료하시면은 간단히 치료받으실 수 있으므로 통증이 나타나시면 방치하지 말고 이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을 모시고 손발 질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마찬가지라는 뜻인데요.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